예, 제가 대법관 증언의 나비 효과 얘기를 했는데, 뭐 베네수엘라 그 선거 사진이 뭐 신문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요즘에 베네수엘라 된다 이러다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법관 증언 여파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됐다라는 뭐 논리를 펴시는 분도 있던데 실제로 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고 예. 어디나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그 나비 효과라는 거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다 확인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헌법 만들고 헌법 안에 삼권 분립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흔들리고 있으면 당연히 결과는 불보듯 뻔하고 남미에서도 그렇게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셉니다 라는 얘기 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남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국이었어요. 남미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네. 줄줄이 무너지는 거는 그 핑크 타이드라 그래서 좌파 물결이 쭉 지나갔기 때문에 남미가 전체가 좌파 정권이 들어섰던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선례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독재가 발생을 했고 독재에 반대하는 거는 사법부도 장악해가지고 이제 흔들어 버리고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거거든요. 남미는 자원도 많고 부국이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방영됐던 만화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 아시죠? 엄마 찾아 산말리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가는 그런 정확하세요. 만화였는데 옛날에는 이탈리아보다 아르헨티나가 훨씬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취업을 하려고 이탈리아의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가요. 애가 그래서 엄마 찾으러 아르헨티나로 가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만큼 잘 살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게 뭐 한순간에 무너질 리는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벌어지는 일이고 일단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니까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 그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개정안은 철회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니까 철회를 했는데 또 본인 입장은 전혀 아니다. 내 지시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지시 없이 민주당에서 되는 게 있나요? 음, 그분 눈 밖에 나가지고서 가능한 게 민주당에 있기는 한가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부담되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 지시하니까 바로 철회돼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왜 30명 증원법은 또 남겨놨나요? 음, 선대위는 또 이재명 후보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조직인가요? 모든 게 다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선거에 뭐 도움이 안 되면 즉각 처리하는데 100명 증원법이랑 비법조인 대법관법은 처리했는데 30명 증원법은 남겨놨다라는 거는 그냥 눈속임이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또 써먹기 위한 불씨를 남겨놓은 것이고 그 어쨌든 그 법안은 살아 있으니까 논의를 그렇죠. 대선 이후에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30명 증원법만 남겨놓더라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거는 관철시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는 14명인데 14명 중에 또 12대 2 이렇게 해서 2명은 또 민주당 쪽에 손을 얹어주는 이런 이제 의견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16명을 추가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정족수가 넘어와요. 음, 그리고 그 16명은 새로 집권하게 되는 정부에서 계속 임명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독재 국가나 독재자들이 써먹던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사법부가 나한테 태클 거는 판결을 선고해? 그럼 가만두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독재자들이 항상 기존의 법관들을 파면시켜가지고 쫓아내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정책수가 넘어오게끔 하기 네. 위해 가지고. 남미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예, 남미에서도 했었고 예. 또 남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도 믿지 않고 투표율이 12%까지 무너졌잖아요. 이게 연쇄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를 장악하면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친정부 성향의 판결들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네.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정권에서 무슨 뭐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아무리 제기를 하더라도 다 그냥 면죄부만 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되니까 투표하면 뭐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라고 하니까 아예 투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지금 아예, 베네수엘라 음,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음. 이제 정권 친정권 성향의 사법부가 다 이제 무죄로 무마를 해주면서 음. 불신이 쌓이니까 투표도 하러 안 나가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하는데 사장 아들이 내정자로 돼 있어요. 내가 네. 그거 알면 거기 들러리 쓰려고 지원하나요?
갈 안 필요도 오겠죠. 없잖아요. 네. 그 투표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국민 전체가 안 믿으니까 투표하러 가는 게 12%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투표소에 항의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군인을 배치하는데 투표하러 온 사람보다 지키는 군인 숫자가 더 많아요. 예. 이건 비극이죠. 사실 저 베네수엘라도 안 가봤는데 정치권에서 하도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해서 포퓰리즘 얘기할 때도 나중에 그러다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러고 이번에도 대법관 증언 문제까지도 이거랑 연관 짓는 거 보니까 여기가 차츰차츰 어떤 좌파 정권 집권 이후에 조금씩 뭔가 체제가 무너져 갔던 뭐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좀 과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한 비유이려면은 예. 거기에서의 그 정말 어떻게 이따위로 하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과거에 정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했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비법조인 대법관 이런 거 상상이나 했나요? 이 상식 있는 분들이 입에나 올렸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100명 증언? 100명 증언이 어떻게 가능해요? 갑자기? 이게 왜 어떻게 갑자기 지금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례가 1930년대부터도 이건 독재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있던 걸 알토란같이 따오니까 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뭐 논의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대법관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확실히 대법원의 어떤 구성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거든요. 대선 이후에 다시 좀 재개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재개될 상황일 뭐 뿐만 아니라 일부 남겨놓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30명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남겨놓은 거는 굉장한 협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누군가 협박해가지고 10억 내놓으라 그러다가 그게 좀 과하니? 그래 그럼 1억만 내놔. 이거면 그런 문제가 없나요? 지금 10억짜리는 철회했다 눈속임하고 1억짜리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이게 남겨놨다는 거는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예. 이게 또 사례가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려 4선을 했어요. 미국에서 4선이 가능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거 독재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권력을 굉장히 그립감을 세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4선까지 가니까 그 이후에 야 이건 진짜 투표로 뽑혔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수정헌법에서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조항이 그때서야 들어가요. 루즈벨트의 그런 안 좋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루즈벨트가 항상 혼란을 강조해요. 대공황 극복해야 되지 않냐. 근데 내 뜻에 반해 사법부? 니네도 그러면 구조조정해야지. 그래서 9명을 14명으로 늘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똑같아요. 항상 위기를 강조해요. 내란 극복? 아직도 내란 극복해야 된대요. 네. 그죠? 지금 뭐 내란이 진행 중인가요? 그런 식의 얘기하죠. 근데 예. 지금도 뭐 2차, 3차 내란 계속된대잖아요. 네. 사법부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을 때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사법부의 판단도 사법살인이고 그것도 내란의 연장선상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한테 반하는 거는 다 혼란 상황이고 단일화도 연결- 내란 단일화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맞아. 정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루즈벨트의 대공황 핑계로 해서 자기가 권력 강하게 잡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걸로 보이고 그때 사법부에서 제동 거니까 똑같이 대법관 증언하겠다 그래요. 그때 등장한 게 사법 소극주의예요. 예. 대법관이 사실상 연방대법원이 굴복해서 그 이후로는 루즈벨트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걷어내면서도 30명 증언법을 남겨놓은 거는 그때 사례를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진행될 텐데 대법원에서 스스로 알아서 몸조심하지 않으면 요거 법안으로 통과될걸요? 라는 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법 소극주의라는 미명하에 사법부는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 감게 되죠. 눈 감게 되는. 그걸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칼로 푹 찌르겠다라고 하다가 내가 그냥 칼만 들고 있어. 너 어떻게 하는지 볼게. 요 정도를 남겨놓은 거예요.